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내용은 조사방법론 2 챕터 2의 개념과 측정에서 제1장 개념, 제2장 변수와 조작적 정의입니다. 먼저 이번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대상의 경험 세계에서 속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증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요. 측정은 다시 말하면 수치화를 시켜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수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추상적 용어를 경험적 용어로 바꿔야 되는데 개념이라는 것은 그 추상적 용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 그 개념의 의미를 연구 목적에 맞춰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연구 목적에 맞춰서요. 변수와 조작적 정의에서는 변수, 조작적 정의, 지표와 지수, 개념화와 조작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변수는 연구 대상의 속성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에 대해서 계량적 수치가 부여된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변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변수를 측정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조작화라고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 변화된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죠. 세 번째로 지표와 지수입니다. 지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수의 측정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월 수입이라는 변수는 월급이라는 구체적인 도구로 나타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개념화와 조작화입니다. 개념화란 추상적 세계를 경험적 세계로 연결시키는 것. 이 과정에서 변수가 명확히 정의되며 조작화란 과정을 통해서 조작적 정의로 전환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의 의의. 자, 개념의 의미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념의 의미. 첫 번째, 이론의 핵심적 구성 요소. 개념은 연구에 있어서 어떤 현상을 분류하는 추상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요. 실제 연구에서 연구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창업 성공 요인이라는 연구에서는 우리가 창업이라는 개념, 또 성공이라는 개념,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념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일반적 합의. 개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즉, 상호 간의 동의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정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규정을 해야지만 고객과 회사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험적 준거틀. 준거라는 말은 즉 기준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경험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회과학 및 기타 조사 방법에서 이 개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축적과 확장. 지식의 축적과 확장은 언어 또는 기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개념은 이 언어나 기호로 표시되기 때문에 지식의 축적과 확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연역적 결과를 이끌어낸다. 연역적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말은 먼저 가설을 제안하고 관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회과학 연구 또는 조사 방법에서 대부분 연역적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 조작화를 통해 연구 대상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측정 가능하게 만든다. 개념의 조작화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추상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추상적 현상을 사전적 정의로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개념이 갖춰야 될 조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정성. 개념의 한정성이라는 말은
개념의 어떤 명백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의 의미가 어떤 현상의 특정 측면을 정의하지 못하고 모호하다면 여러 가지 해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행복인지 그 범위를 한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애완동물과의 행복, 아니면 가족 간의 행복, 또 일을 하면서의 행복,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명백하게 한정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통일성. 통일성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은 누구나 통일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적절한 범위. 어떤 개념이 가진 범위가 너무 넓으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념은 적절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개념적 정의입니다. 개념적 정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측정 오류를 피하기 위해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것. 네,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 목적에 맞춰 그에 합당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념적 정의가 다르면 연구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구 목적에 맞춰서 그에 합당한 개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합당하게 규정된 개념적 정의는 아직도 추상적 수준이다. 하지만 개념이 추상화시킨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개념적 정의 역시 추상적 수준입니다. 아직. 개념적 정의는 구성 요소적 정의 또는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개념적 정의의 특성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의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만의 특유한 요소나 성질을 적시해야 된다. 개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념만의 특유한 요소 또는 성질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은 적극적 혹은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요. 세 번째, 뜻이 분명해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를 공유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 요거 개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백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변수와 조작적 정의입니다. 변수와 조작적 정의에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상에 대한 계량적 수치가 부여된 속성 또는 상징.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어떤 값 또는 어떤 가치를 가진 경험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성에 수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개념,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 그리고 변수는 경험적 세계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과 구분된다.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념과 변수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번째,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회사원이라는 개념, 이 개념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원의 직위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수 값을 가집니다. 또한 체중, 성별 이런 개념은 또 그 자체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개념은 변수가 될 수 없다. 아시겠죠? 인과적 관계에 따른 변수입니다. 변수는 기본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뉘지만 현실 세계에 있어서는 이런 단순한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다. 자, 첫 번째, 독립변수. 독립변수란 어떤 것이냐? 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하는 처치하는 변수. 실험실에서 연구자에 의해 조작된 변수.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종속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결과 변수, 반응 변수라고도 합니다. 이 외에 매개 변수, 조절 변수, 통제 변수, 외생 변수, 내생 변수, 외제 변수, 억압 변수, 왜곡 변수, 이분 변수,
관찰 변수, 잠재 변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조사 방법론 1에서 챕터 2 연구의 기본 요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방법론 2에서 나오는 비변수들에 대한 내용은 책에 출제 빈도를 고려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요 자주 출제되는 변수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성에 따른 변수 구분. 속성에 따른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수의 속성에 따라서 변수는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질적 변수는 성별, 종교, 직업, 학력 등을 나타내는 이런 변수를 우리가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적 변수에서는 속성의 값을 나타내는 수치의 크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질적 변수에서 양적 변수의 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양적 변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양적 변수는 측정한 속성 값을 연산이 가능한 의미로 의미 있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계량적 변수 혹은 매트릭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서 저희가 척도 구분할 때 이 척도의 종류,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저희가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양적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양적 변수,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연산이 가능하고요. 질적 변수, 이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산 변수는 정수값으로 구성이 되고요.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연속 변수는 사람, 대상물 또는 사건을 그들 속성이나 속성의 크기나 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한 값들이 척도상에서 무한대로 미분을 해도 될 만큼 연속성을 띠고 있고요. 거의 무한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 변수로 구성할 수 있는 검증 요인은 소득, 범죄율, 거주기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변수의 고려 조건입니다. 변수의 수성에 따라서 변수는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0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서열 척도의 경우 서열 비교 특징 이렇게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변수는 공통적으로 상호 베타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호 베타성은 각 관찰자가 변수의 단 하나의 범주에만 해당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하나의 대상이 둘 이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단지 하나에만 분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포괄성. 포괄성은 모든 관찰자가 빠짐없이 변수의 어느 한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연구 대상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주, 이 범주는 저희가 항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범주를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작적 정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현상에 대한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측정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를 측정 가능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조작하라고 하고 변화된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네,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작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 없고 측정을 하지 못하면 연구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조작적 정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월급이 얼마냐라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변수, 이 월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 수치적인 요소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 그 어떤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는 고객이 얼마만큼 자주 방문하느냐, 재방문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이 변수를 두고요.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려면 재이용 의사 유무, 그래서 이럴 때는 재이용을 하고 싶다 1, 나는 이거 다시 재이용하지 않겠다 0, 이런 식으로 수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앙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심에 대한 어떤 척도를, 변수를 참여도, 참여도와 성경책을 읽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읽기, 성경책을 얼마나 자주 읽었는지, 그래서 일주일간 성경책을 읽은 횟수를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요. 종교 행사 참여를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뭐 1회 했는지 2회 했는지 이런 걸로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측정이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작적 정의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측정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 아직 저희가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측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타당성이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지를 타당성이라고 하는데요. 변수가 측정 가능한 상태로 변화됐다. 이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측정할 수 있게 됐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측정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네, 맞습니다. 변수가 측정 가능한 상태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입니다. 조작적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작적 정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측정을 할 수 없고, 측정을 할 수 없으면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하실 때 조작적 정의의 특징,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10가지를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앞에서 조작적 정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조작적 정의의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조작적 정의의 어떤 특징은 이해하면서 대부분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 2번 모두 조작적 정의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측정을 위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정. 예, 측정을 위해서 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구체화시켜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 측정한 구성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예, 이 역시 어떤 구성 개념이나 잠재 변수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5번, 관찰 가능한 개념의 구체화. 네, 관찰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관찰이 가능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수치화를 시켜야지만 관찰이 가능하게 만들어내겠죠.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찰 가능한 개념의 구체화, 그리고 구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연구마다 다를 경우에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행복이라는 어떤 구성 개념을 조작적 정의에 따라서 어떤 물질적인 안정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정의한다면 변수도 달라지고 당연히 연구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7번,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항목들을 추려낸다. 네,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숫자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경험 세계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예, 그게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3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네, 실용주의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수치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 및 관찰 가능성이 중요하다. 예, 실행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해야지만 수치화를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실행 가능성과 관찰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적 정의 특징 10가지 알아봤지만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몇 가지 없습니다. 조작적 정의의 어떤 개념, 변수가 측정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 측정이라는 표현에서 숫자, 그리고 타당성이라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부분들, 개념, 그리고 추상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경험적이라는 말은 실제적, 실행 가능성, 관찰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 하나 이해하고요.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이 조작적 정의 10가지의 대부분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조작적 정의 특징 이 10가지 다 구체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그 개념만 이해하시고 두세 개 정도의 개념만 외우시면 암기하시면 전부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표와 지수입니다. 지표의 의미, 어떤 사건의 유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건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나타내는 표시물이며 변수의 측정 도구이다. 변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측정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지표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신앙심이라는 변수의 지표는 일주일간 성경책을 읽은 횟수가 됐다. 성경책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월 수입이라는 변수에 대한 지표는 월 급여액이 될 수 있다. 얼마? 조작적 정의와 같죠.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화를 시킨다고 그랬죠. 자, 변수를 측정을 하려면 숫자로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지표라는 것은 변수의 측정 도구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교육 수준이라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는 중졸, 고졸, 대졸 이렇게 최종학교 졸업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졸은 1번, 고졸은 2번, 대졸은 3번 이렇게 수치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중졸, 고졸, 대졸 이런 부분에서 1번, 2번 이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저희가 붙여줘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표에 가져야 할 조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표가 가져야 할 조건은 신뢰성, 타당성, 체계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지표에 대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음 장에서 이 제1장 개념과 측정이 아니고 제2장의 강의는 신뢰성과 타당성입니다.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뢰성은 무엇이 있고 타당성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챕터로서 강의를 하는데요. 자, 지표, 측정 도구라고 그랬죠. 이 측정 도구가 가져야 할 조건은 신뢰성과 타당성, 체계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표가 가져야 될 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이 측정 도구가 가져야 될 조건으로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체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은 방금 지표에서 말씀드렸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 신뢰성이라는 것은 반복 측정을 해가지고도 그 값이 똑같이 나오는 것. 이 두 가지. 체계성,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수란 무엇일까요? 예, 지수란 2개 이상의 지표로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물가지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각의 상품들의 가격의 이 등락, 이거는 지표가 되고요. 이 지표들을 모아서 하나의 지수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측정 도구인 것처럼 지수도 측정 도구인 것이죠. 개념의 추출입니다. 자, 개념화와 조작화는 어떤 걸 나타낼까요? 개념을 측정 가능한 상태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개념화와 조작화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 과정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개념의 추출, 개념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개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추출하고요. 이 핵심 개념들은 제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연구 문제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창업 성공 요인 말씀드렸죠. 이때 이 연구와 관련된 개념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창업, 성공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핵심 개념들은 제목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연구 문제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념화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추출된 개념을 개념화를 통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개념을 변수로 전환시키는 것. 변수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변수는 개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가 될 수 없다고 했죠. 측정이 가능하려면 변수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을 수량화하여 측정 가능하도록 한다. 네, 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수량화, 수치화해야겠죠. 세 번째, 실증주의의 패러다임에서 강조된다. 개념 쪽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추상적인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념화를 통해서 이 추상적 세계를 경험적 세계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조작화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작화는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개념 또는 변수가 명확히 정의되고 조작화 과정을 통해 이 조작적 정의로 전환이 됩니다. 개념화 과정을 통해 개념 변수가 정의되고 또 조작화 과정을 통해서 조작적 정의로 전환된다. 이 다양한 조작적 정의들 중에서 가장 잘 측정될 만한 것을 선택한다. 예, 이렇게 조작화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